안녕하세요. 핵심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손해사정사 김성겸입니다. 오늘은 손목이 골절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에 대해 설명해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수백만 원씩 보험 보상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후유장애보험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또 어떤 진단일 때 검토가 가능하고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딱 5분 만에 쉽게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후유장애보험금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비는 치료비를 돌려받는 것이고, 골절 진단비는 골절이 생기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가 질병이나 사계상으로 인해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후유증이 우리 몸에 남게 될 경우 해당 후유장애율만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데요. 이것을 후유장애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보험금이 꽤 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본인의 청구가 없으면 보험사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는 법이 없는 보상이라는 점이죠. 이 특약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명칭들이 틀린데요. 상해 사고일 경우 보통 일반 상해 후유장애 또는 80% 이하 후유장애 또는 재해급여금이나 재해보상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인이 질병이라면 질병 후유장애라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십니다. 오늘은 손목 골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부상 당시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보험이라면 그 뒤에 보험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골절 사고 당시 내가 유지하고 있던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회사원이라면 단체보험을, 사업자라면 노란우산 공제보험에 후유장애 특약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하셨다면 각종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시면 또 이러한 후유장애 특약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또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목과 관련해서 어떠한 진단명이 나왔을 때 검토가 가능할까요? 물론 같은 진단이라도 사람마다 골절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고 또 회복 속도와 후유증도 다 다르긴 하지만 제 경험상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진단을 받았다면 후유장애 보험금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진단으로는 요골골절, 요골원기골절 또는 하단골절, 콜레스골절, 스미스골절, 갈래아찌골절, 척골 경상돌기골절, 그리고 주상골골절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손목 관절과 근접해서 골절이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죠. 때문에 만약 내가 관절면과 근접해서 골절이 발생했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이러한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단만 받으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이걸 잘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내가 가진 후유증이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약관은 시기별로 계속 변동되어 왔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한 인정 부분도 약관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손목 골절의 경우 신경이 손상되어서 마비가 왔다든지 또는 근력 저하가 왔다든지 또는 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면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매우 드물긴 하지만 심한 부정유합으로 각형성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뼈가 붙질 않아서 가짜 관절이 생기는 경우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후유증을 환자 쪽에서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통해서 입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서의 평가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진단서의 발급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실제 사례나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많이 남겨져 있는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블로그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